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수납장 무조건 많이 짜면 좋겠네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정리법이죠. 제가 중요한 거 한마디 알려드릴게요. 잘 선택해서 활용해줘도 그 공간이 2배로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계속 정리하는데 계속 탑을 쌓는 거예요. 책장을 누워놓고 그 위에 다시 쌓고요. 서랍장을 놓고 그 위에 다시 책장을 얹습니다. 그리고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비우고요. 옷을 접어서 쌉니다. 그 이유는 많은 옷을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러 가면 고객님이 저한테 그래요. 대표님, 저 책장에다 옷 접어서 쌓아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많이 저장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매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물류창고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옷은 단 한 개도 똑같은 물건이 없어요. 면티도 다 디자인이 다르죠. 결국은 왜 정리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쓰려고 정리하는데 이분은 쟁이려고, 보관하려고, 저장하려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계속 가구 위에 가구를 쌓고 가구를 또 사서 온 벽에 두르고 빈 벽을 하나도 없이 계속 수납장 늘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물티슈 놓고 화장지 놓고 청소용품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계속 저장하고 쌓이게 만드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최악의 정리법이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대표님, 저희가 집에 물건이 많나요? 저는 당연히 많죠. 했더니 그렇구나. 저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다 필요한 거고 우리 집에 물건은 많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집이 좁아서 정리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물건이 많은 겁니다. 집 자체가 100평, 70평, 80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의 양입니다. 결국은 수납장인데요. 주방에서 상부장, 하부장, 옷장, 화장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대도 상부장과 하부장과 중간 서랍장이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정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좁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어린 집에는 장난감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려면 수직 공간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직 공간이라는 것은 책장을 구매했을 때 3단도 살 수 있고 5단도 살 수 있고 8단도 살 수 있는데요. 공간이 좀 좁은 집 같은 경우는 키 큰 책장을 구매해서 위쪽에는 부부의 책, 아래쪽엔 아이들 책,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책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요. 요즘에 이런 정리 전문가들은 선반을 잘 많이 활용하는데 고무망치로 톡톡톡 두드려서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선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베란다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선반류 몇 개만 수납을 해도 훨씬 더 공간도 덜 차지하면서 거의 베란다 역할을 해주는 수납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좁은 집은 수직 공간을 활용하되 창고가 없거나 큰 물건을 수납할 수 없을 때는 무볼트 선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피드 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선반을 활용해서 물건을 수납해주면 아마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리를 할 때 가장 먼저 공간의 목적을 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내가 방을 딱 열었는데 침실이고 드레스룸이고 서재고 게스트룸이고 운동방이라는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열었는데 창고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떤 공간? 죽은 공간입니다. 들어가기 싫고 머물기 싫고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죠. 왠지 그 공간에 가면 문을 닫게 되죠. 누가 친척이라도 오고 손님이라도 오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공간이죠. 물건을 찾을 수도 없고 서재도 아니고 드레스룸도 아니고 놀이방도 아니고 게스트룸도 아닌 공간, 그게 바로 공간을 죽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 공간을 새로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싹 비우셔야죠. 싹 꺼내셔서 그 공간의 목적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 방의 목적을 정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방을 사용할 사용자가 누구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서재가 필요하세요? 그럼 서재 공간을 만들어야죠. 책상과 책장 갖다 놓으면 그게 서재고요. 운동기구 갖다 놓으면 그게 운동방이 되는 거고요. 침대 하나 갖다 놓으면 게스트룸이 되는 거고요. 피아노 하나 갖다 놓으면 취미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적에 상관없이 쓰지 않는 화장지, 물티슈, 청소용품, 식재료 갖다 놓는 순간 거기는 바로 창고가 되는 거거든요. 공간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공간을 분리할 때는 벽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것도 좋고요. 가벽처럼 서랍장이나 책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특히 자녀가 둘일 경우 또는 원룸에서 자주 활용해 드리는 방법인데요. 원룸 같은 경우도 드레스룸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어쩌면 잠자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뭐 오피스 공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눈에 다 보이고 경계가 없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가구를 경계를 삼아서 공간을 분리해 주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이쪽은 침실 공간, 이쪽은 드레스룸 공간, 이쪽은 오피스 공간, 여기는 침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서 아이들 방인 경우 놀이도 하고 학습도 해야 돼요. 그러면 반은 학습, 반은 놀이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공간이 좁다면 벽을 기준하거나 가구로 가벽을 세워서 공간을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책장 같은 경우 너무 키 큰 책장이 아니라면요. 낮은 책장을 서로 등을 기대서 이렇게 마주 보면 단단하게 이렇게 공간이 나눠지고요. 지지할 수가 있어요. 또는 서랍장 같은 경우도 키가 낮은 거나 아니면 세트 서랍장이 있다면 중간에 뭐 침대 옆으로 이렇게 같이 둔다 그러면 이게 경계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쪽 공간은 책장과 책상을 두고요. 이쪽 공간에 침대를 두면 공간 자체가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공간에도 놀이 공간을 할 때는 장난감을 다 모아두고 거기에 서랍장이나 장난감 수납장으로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산만해질 수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바닥에 쫙 있어요. 그럼 아이에게 순간 다 노출이 됩니다. 아이의 기준에서는 이것도 놀고 싶고 저것도 놀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서 놀고 또 제자리에 놓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늘 바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안 보여서 아이가 잘 못 놀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장난감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꺼내기 쉽게 둘 수 있는 장난감은 아래쪽에 두시고요. 때로는 상자에 딱 넣어서 꺼내주세요라고 하는 장난감을 분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도 식상하지 않고 이거 재밌게 놀고 끝나고 저거 꺼내서 놀고 그럼 습관도 되고요. 공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방을 정리할 때는 장난감 수납장은 좀 꼭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수납용품 많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저도 수납용품에 관한 관심이 높으셔서 정리 전후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항상 댓글에 저 제품이 어디 거냐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근데 저는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다 넣으실 건데요? 무엇을 넣으실 건데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래도 수납용품을 사고 싶어요. 전문가들처럼 저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수납용품 중에서 투명 박스나 반투명 상자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구는 색깔이 우선 통일이 되어야 되고요. 방에 가구 배치를 할 때는 무조건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구 입장에서 공간을 보다 보니까 문이 덜 열리더라도 가구를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방의 가로, 세로 사이즈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백화점에 가서 소파를 구입을 하셨대요. 그 공간에 갔는데 굉장히 예뻐서 정말 고가의 소파를 샀는데 내 집에 가져왔는데 일단 너무 큰 거예요. 공간에 비해서 가구의 크기가
크면 이제 거기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때는 정리 전문가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구 구입할 때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 내가 거실에 둔다면 거실의 가로, 세로의 사이즈, 그럼 이 가구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구를 구입할 때는요, 가구는 깊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옷장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타일러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스타일러 자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깊이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진열을 했을 때도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옷장이 있는 경우와 책장이 있는 경우는 훨씬 공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장은 배치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옷장은 불을 켜는 그쪽 안쪽에 항상 옷장이 북박이로 수납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요? 뚱뚱하고 깊이가 깊기 때문에 공간을 굉장히 답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구 중에서 문 쪽에 두어도 공간이 좁게 느껴지지 않는 가구는 책장입니다. 그래서 책장은 어느 공간에 두어도 그렇게 공간을 좁아 보이게 하지 않고요. 가구 배치할 때는 크기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문 쪽에는 키 큰 가구가 없어야 되겠죠. 문 쪽에 보이는 가구는 키가 작은 가구, 그리고 색깔은 통일한다. 그리고 깊이가 깊은 가구는 문 쪽에 두지 않거나 정면에 두지 않는다. 그렇게만 배치하셔도 훨씬 더 같은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방문을 딱 열었을 때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방문을 열었을 때 이 방의 목적이 드러나는 가구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죠. 침대 같은 경우는 방문에서 바라봤을 때 대각선이 가장 좋은 배치입니다. 누웠을 때 방문이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책상 같은 경우도 사장님 배치라고도 하는데요. 책상에 앉아서 방문 쪽을 바라보는 배치가 좋은데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전선 때문에 그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가능합니다. 창문 쪽을 보는 배치보다는 방문 쪽을 보는 배치가 훨씬 더 예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공간도 넓어 보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 당연히 침대 같은 거보다는 거실 분위기가 훨씬 더 깔끔하겠죠. 서재 느낌이나 거실이죠. 옷장이 다 보이면 안 좋죠. 그래서 대부분 행거를 칠 때는 좀 안 보이는 공간으로 가려주고요. 먼저 딱 보이는 건 거실 느낌의 공간이 보이도록 좀 배치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옷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쌓아두기만 했기 때문에 찾지 못하니까 계속 옷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걸 수 있는 공간, 봉을 제가 달아드리기도 하고요. 선반이 다 빠지는데 이 주인은 그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옷장을 보면 선반과 서랍과 봉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맨 윗공간에는 저장하는 계절이 지난 옷을 올리시고요. 부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옷 중에서 패딩과 니트일 건데요. 사실 패딩은 겨울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그런데 1년 365일 걸어두게 되면 옷장이 너무 답답하고 꽉 찰 겁니다. 아마 패딩 4개만 걸어도 한 공간에 꽉 찰 텐데요. 겨울에는 어쩔 수가 없죠. 네, 겨울 같은 경우는 걸어서 입으시고요. 철이 지나면은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접어서 수납을 해줘도 옷장 공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패딩 하나에 면티 한 20장도 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패딩은 구김이 좀 비교적 덜 가고 접어둔다고 해도 눌림이 덜하기 때문에 패딩과 니트도 두께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걸어두면 늘어나기 때문에 접어두면 훨씬 더 공간 활용도도 높으니까 패딩과 니트만 옷장에서 접어줘도 옷장 공간이 넓어집니다. 걸어두면 늘어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죠. 1년 360을 걸어두면 늘어나겠죠.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저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민 옷걸이에서 세탁소 옷걸이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어깨에 뿔이 생기고 늘어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어깨에 보호할 수 있는 옷걸이가 다양하게 너무도 시중에 잘 나와 있어요. 사실 가격이 비싸지 어깨 늘어나는 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너무도 유용한 수납용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옷걸이만 잘 선택해서 활용해줘도 아마 접어서 구겨
구겨지고 접어서 못 찾는 것보다는 걸어서 잘 입는 게 훨씬 더 옷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베란다 같은 경우는 거실 쪽에 베란다가 있고요. 네, 주방 쪽에 베란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베란다, 뒷베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주방 세탁실 베란다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요. 세탁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제용품, 청소용품까지 수납을 해줘야지만 집안이 깔끔해집니다. 그런데 공간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리할 때 세탁기와 벽 사이 틈새 장을 수납할 때도 있는 거고요. 세탁기 윗공간도 수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세탁실에 수납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거기도 선반을 조립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요. 그 선반 맨 아래쪽에는 분리수거함을 놓고요. 두 번째 칸에는 세탁 세제를 놓고요. 이렇게 해서 공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고 하면 이사 왔을 때 이삿짐 업체에서 넣어둔 대로 다시 이사 갈 때까지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상태로 이사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버릴 물건이 많이 나오는 공간도 창고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왠지 버리긴 아까운 그런 물건들이 머무는 공간이 바로 창고인데요. 창고는 습성상 먼지와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창고는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용도에 맞는 물건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당연히 옷을 수납하면 안 되겠죠. 이불도 안 됩니다. 책도 안 됩니다. 습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상자에 넣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버리긴 아까우니까 자꾸 상자를 쌓아두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곰팡이가 생겨서 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액자를 창고에 넣었다가 저희가 꺼냈는데 다 곰팡이가 생겨서 그 아까운 사진을 다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창고에는요, 먼지와 습기에 그나마 안전한 물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피는 큰데요. 꼭 있어야 되는 물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교자상 들어갈 수 있겠죠. 선풍기는 당연합니다. 여행용 가방 아주 당연하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여름용 튜브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곰팡이나 습기에 약하지 않은 물건을 수납하는 공간이 바로 창고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제가 질문하는 질문이 공간의 목적이 뭐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공간의 목적이요? 이 방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네, 이 방은 침실이고요. 이 방은 게스트룸이고요. 이 방은 아이방인데 이 방은 창고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방은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고는 대부분 어떤 물건이냐면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는 왠지 아까운 방치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공간까지 방치를 하게 됩니다. 공간의 목적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리를 왜 하는가 그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공간의 주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공간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공간의 목적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물건을 그 안에 두겠어요. 이 공간은 취미 공간이구나.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게 취미면 피아노가 들어가겠죠. 기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악기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내가 운동하는 게 취미이면 운동기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서재 공간이면 책이나 문서나 책상이나 문구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공간의 목적을 정한다. 그 다음에 물건이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안타까운 사례거든요. 집은 100평이고 인테리어 너무 훌륭한데 화장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서랍 하나만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스킨도 올려놓고 크림도 올려놓고 헤어빗도 올려놓고 드라이기도 올려놔야 됩니다. 결국 이분은 이렇게 살려고 인테리어를 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인테리어를 잘못했구나. 신발장도 마찬가지죠. 신발장 구조도 신발의 높이에 따라서 부츠칸이 있고 운동화 칸이 있고 구두 칸이 있는데요. 그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수납장을 나와 맞지 않게 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을 넓혀 왔는데 결국은 그 총량 수납할 수 있는 것은 30평에 별반 차이가 없는 거고요. 꼭 제가 중요한 거 한마디 알려드릴게요. 수납장이 있는데요. 그 안에 선반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공간이 2배로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짜주세요. 이렇게 있는
인테리어 해주세요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선반이 몇 개 들어가지, 그 안에 서랍장이 몇 개 들어가지에 따라서 수납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만약에 선반이 5개밖에 없으면 선반과 선반 사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 결국은 뭐예요? 물건을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반이 한 10개로 2개로 늘어난다면 물건이 잘 보이고 섞이지 않고 구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납력도 높아지고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자, 보세요. 수납장 무조건 많이 짜면 좋겠네요. 그런데 내가 가진 물건이 어떤 게 많은지를 알아야죠. 책이 굉장히 많은데 책장이 없어요. 옷이 굉장히 많은데 거는 공간을 다 걸어야 되는데 다 서랍을 짜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무조건 서랍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건의 종류를 알고 거기에 맞는 수납장이 많으면 정리가 훨씬 더 쉽겠죠. 정리를 할 때 전문가들은 물건을 꺼내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버릴 걸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수납하는 그런 과정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 과정 다 제외하고 수납장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넣을지 어떻게 사용할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가셔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사는데요. 그것도 수량이 오늘 조금 샀다가 또 내일 가면 핑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핑크색으로 샀다가 또 내일 모레 가면 또 회색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수납용품을 사서 높이가 안 들어가니까 서랍에 넣을 수도 없어요. 길이가 안 맞으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수납용품, 여기는 저기 수납용품, 높이도 안 맞고 넓이도 안 맞고 깊이도 안 맞으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더 낭비하게 되고요. 다 나중에 소진이 되지 않으니까 또 그걸 창고에 쌓아두니까 정리하려고 수납용품을 샀다가 수납용품 때문에 더 정리가 안 됩니다.